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이죠.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문제, 그리고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런 분류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산업재해 조사표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조사에는 어떤 게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사업장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뭐 계획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재해 발생 개요 및 어떤 원인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교육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해가 어떻게 발생되었을 때 제일 핵심적인 건 뭐죠? 다음 어떠한 재해가 똑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계획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안전교육 계획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에 4번이 되고요. 자, 2번. 다음 중 작업 표준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준이란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공정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 조건이나 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우리가 이런 작업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합시다라고 정해 놓은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작업의 실정에 적합할 것,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할 것, 맞죠? 작업 조건이나 방법 등이 생산성도 뛰어나고 품질도 좋아야 되겠죠. 자, 3번 표현은 추상적으로 나타낼 것,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번과 같은 문제는요, 문제 보기에서 추상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추상적으로 나타내면 작업자들이 이걸 하라는 말이야, 이걸 지키란 말이야, 추상적으로 나타내면 혼동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추상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4번 다른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은 것,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도 새로운 유행의 문제인데요.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프렌치와 라벤이 제시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세력의 유형에 밑줄 치시고, 보기에서 세력의 문제에서 세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 나왔는데 보기에 위임 세력이 있으면 그냥 문제와 답 체크하시면 돼요. 위임 세력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세력, 즉 힘이라는 거죠. 자, 뭐 강압 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처벌을 줄수 강압적으로 그런 능력이 되겠고요. 보상 세력은 잘한 사람인데 내가 강제적으로 보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법 세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문 세력은 어떤 권력의 보유자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거를 따라가주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거 세력은 어떠한 이 직원들이 그 리더를 좋아해서 그에게 어떻게 본받을 점을 기초로 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위임 세력이 있으면 문제답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같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레비는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때 F가 의미하는 것 공식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B, behavior, 인간의 행동은요, F, function, 우리와 인간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함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와 E, P는 person,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개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자질, 그 다음에 E는 environment, 우리 인간이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 뭐 심리적 환경이 되겠고요.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는 이러한 우리 이 P, 개인의 이 자질과 이 환경적인 거를 잘 관리를 해준다면 이랬던 불완전한 비행동이죠. 불완전한 행동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F는 펑션, 함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B가 의미하는 것, behavior, 인간의 행동이죠. F가 의미하는 것, P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즉 함수 관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F가 의미하는 것, person, 자 밑줄, 개체, 개인의 자질, 성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environment는 자 밑줄, 심리적 환경, 작업 환경, 인간관계, 작업 환경, 인간관계라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environment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4번과 같은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밑줄 산업재해 통계, 통계를 내잖아요. 우리가 재해 통계를 낼 때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밑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산업재해 통계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전문자료가 아니라 정밀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기초자료로 사용이 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서 기초자료인데 정밀자료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자,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산업재해 통계 만이 있습니다. 항상 만 이런 단어가 보기에 있으면 의심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통계만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안전 조건이나 상태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통계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업재해 통계만을 보고 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사망자나 재해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안전 수준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은 어떠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재해가 통계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기 4번 중요한 내용이네요. 산업재해 통계의 목적은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밑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은 3번이 된다. 자, 6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제2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6번과 같은 문제 중에서요.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가장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뭐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1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요. 먹고 자고 싸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는 이왕 태어난 거 안전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애기들요. 모욕시키려고 딱 탕 안에 샤워장 안에 딱 데리고 들어가면요. 물 안에 딱 집어넣으면 어깨를 꽉 잡습니다. 부모님 어깨를 이제 살려고. 맞죠? 안전의 욕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가 몇 단계? 2단계 전쟁, 재해, 질병이란 단어가 나오면 2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슨 공부하죠? 산업 안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제2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단어를 찾고 몇 단계에 포함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3단계 사회적 욕구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소속감과 애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3단계 사회적 욕구. 자,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장도 해보고 싶고요. 조장도 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시작되고요. 그거를 토대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자기의 잠재 능력을 실현한다. 잠재 능력, 창의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는 겁니다. 제5단계는요. 또 우리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고 욕구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고 욕구는 몇 단계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몇 단계요? 5단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이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교육요.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지, 기, 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안전교육을 지식교육을 하고요.
그 가르쳐준 지식 교육을 통해서 직접 기능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기능을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 스스로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습관화가 되도록 태도 교육을 하는 거다. 지기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직무 교육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형식의 문제도 보기 시험 문제. 자, 7번과 같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지만, 자, 우리가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줬을 때는 무슨 교육에 포함되느냐? 지식 교육은요. 어떤 교육을 하냐? 우리 근로자가 알아야 될 어떤 규정의 숙지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레스 작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안전 규정이 있겠죠. 규정의 숙지 요런 단어가 나오면요 무조건 지식 교육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문제에서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교육입니다. 이제 지식 교육이 끝났으면 기능 교육인데요. 기능 교육은 뭐냐? 스스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가르쳐 준 것을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행함 요런 단어가 나오면 기능 교육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는 겁니다. 시행착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 교육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 교육이 있습니다. 태도 교육은 뭐냐? 습관화라는 겁니다. 안전의 습관화. 습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태도 교육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전지식 교육 실시 4단계에서 지식을 실제의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수법을 자 밑줄 이해시키는 단계. 이해시키는 단계로 옳은 것은 적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강생들은 가만히 앉아있겠죠. 그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직접 시켜보는 겁니다. 직접 어떻게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보든지 직접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께 안 돼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적용을 해보면 이해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해시키기 위한 단계 무조건 적용.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된다. 배운 것들을 적용시켜야 이해력이 높아진다.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과 같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 방법의 단계가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입은요 뭐냐면 자, 암기법을 할게요. 일단 암기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입할 때 도자 밑줄, 제시할 때 제자 밑줄, 적용할 때 적자 밑줄, 확인할 때 확인 밑줄. 이래서 우리가 순서는 자 도제적으로 뭐한다? 확인한다. 도제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 순서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자, 도입은요. 자, 밑줄 작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요 이런 식으로 가꾸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도입을 하고, 제시 밑줄 한 번에 하나하나씩의 밑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시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 직접 강사가 한 40분 정도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적용은 자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용이라 그랬습니다. 직접 시켜보는 거예요. 수업한 내용을. 그 다음에 확인 밑줄 가르친 뒤 살펴본다. 직접 적용시키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잘못된 거는 수정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나오면 뭐다? 도입이고, 자, 한 번에 하나하나씩 나오면 제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해력 적용.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하는 걸 확인한다. 가르친 뒤 살펴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확인이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해설을 참조하시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을 보고 찾아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해설을 참조해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전검사라는 것은 어떠한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를요 안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답은 10번에 4번이 됩니다. 교류와크 용접기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프레스 할 때 푸, 전단기 할 때 전, 크레인 할 때 크, 리프트 할 때 리자 밑줄, 압력용기 할 때 압자 밑줄, 곤돌라 할 때 곤자 밑줄, 국소 배기 장치 할 때 국자 밑줄, 원심기 할 때 원자, 롤러기 할 때 로자, 사출 성형기 할 때 사자, 고소 작업대 할 때 고자, 컨베이어 할 때 컨자, 산업용 로봇 할 때 산자, 이렇게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으면 전국의 뭐 원로, 이 롤러는 롤러기입니다. 롤러기. 원로들을 앞크리곤 하니 푸컨산이 뭐한다? 사고 난다. 이렇게 종류를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옆에 있는 단 조건들이 많이 이제 좀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 몇 톤 미만, 2톤 미만. 국소 배기 장치는 환풍기입니다. 이거 이동식은 제외.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같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도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중 밑줄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밀폐 공간이라는 것은요 뭐죠? 산소 농도가 부족하다든지 어떠한 갇힌 공간에 유해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입니다. 밀폐 공간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무조건 산소 농도 측정 보호구,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 시의 조치사항, 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압축을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밀폐 공간이나 단어가 나오면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뭐다? 송기 마스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특별안전 교육 대상이 아니다. 교육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1번 산소 농도 측정 맞죠? 밀폐 공간이니까. 3번 보호구 착용,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밀폐 공간. 어떠한 것을?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그 다음에 4번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이래서 문제와 답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폐 공간 하면 뭐다? 산소농도 확인하시고 사고 시 조치, 그 다음에 어떻게? 보구. 요 내용만 중점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안전태도 교육의 원칙으로 자 밑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안전태도 교육, 태도 교육을 할 때 청치 위주의 대화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해하고 납득을 쉽게 되게 태도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항상 모범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습관화, 안전의 습관화, 잘된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과 처벌 위주로 한다. 아닙니다. 안전태도 교육은요 지적과 처벌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적절한 상과 벌, 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못했으면 그에 대한 어떠한 이제 벌을 통해 가지고 학습 의욕을 환기시킨다. 즉 평가를 해서 잘된 것은 권장해준다. 무조건 지적과 처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도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는 내용입니다.
주의의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밑줄 않는 것은 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식 수준 내 수준이 집중하는 거죠. 주의 집중 집중하는 게 어떤 집중적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로 수준, 중간 수준, 고 수준이 있는데 중간 수준보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면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식 수준이 수면 중은 뭐다? 제로 상태일 때 제로 상태일 때 의식 수준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중은 제로 상태 이런 식으로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중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의 순수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비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1라운드 현상 파악할 때 현자 밑줄 현상을 파악해야 되겠죠.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라는 건 위험 예지 말 그대로 위험을 사전에 예지해서 이런 위험에 잠재적인 위험이 이제 포함되겠구나.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위험을 어떻게 사전에 지적 위험 좋아 이런 식으로 지적 확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해서 제의를 낮추는 게 위험 예지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상파 어떤 전원이 토의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질 추구할 때 본자. 자, 이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 두세 개 정도 결정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대책 수립할 때 대자. 그 위험에 대한 두세 개 정도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목표 설정할 때 목자 밑줄 나온 대책들을 서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조직원들끼리 공감해서 팀의 행동 목표로 설정하고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뭐 지게차로 갔을 때는 지게차 작업을 하면서 여러 위험 요인들을 현상 파악하고 거기다 추구 대책 수립을 하겠죠. 그 중에서 과적죄로 인해서 사고가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 목표는 과적죄 금지 좋아, 과적죄 금지 좋아, 과적죄 금지 좋아 이런 지적 확인하는 단계가 목표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이으면 현본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현본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현본 대목 찾으면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 중 사용 구분에서 자, 물체의 낙하 밑줄 또는 비례 밑줄 및 추락 밑줄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밑줄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 우리가 A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A가 있으면 낙하 비례다라고 했습니다. 낙하 비례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B가 있으면 뭐다? 추락이다라는 겁니다. 추락. 그 다음에 E가 있다라는 겁니다. E가 있으면 머리 부위 감전. 요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돼요? 물체 낙하 또는 비례의 문제에서 낙하 또는 비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추락 있죠. 추락 있고 머리 부위 감전 있죠. 머리 부위 감전.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A, B, E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출내역에 따라 자, 연간 국내 공사 실적이 50억 원 밑줄, 건설업 밑줄,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밑줄, 노무 비율은 0.66 밑줄, 06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이런 16번과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아주 가볍게 그리고 공식만 알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시 근로자 수는요, 우리 건설 현장의 어떤 산업재해 발생률을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측정을 합니다. 계산할 때 그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율.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상시 근로자 수는 10인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 밑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 자, 무전선이다. 앞글자를 따서 무전선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죄. 무죄죠. 그래서 이게 무의 원칙입니다. 무죄로 가자라는 무의 원칙. 무의 원칙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서 찾는 게요. 자, 근원적인 요소. 근원적인 요소를 뭐한다? 없앤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의 원칙이다. 또 뭐 있나? 뿌리부터. 근원적이니까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뭐한다? 없앤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참가의 원칙이죠.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자, 전원 참가의 원칙은요. 전원이 일치 협력한다. 전원이 일치 협력 요런 단어가 나오면 전원 참가의 원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취 해결입니다. 선취의 원칙. 취한다 행동을. 그래서 행동하기 전 요런 단어.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예방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문제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 중요하고요. 종류 세 가지 무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네요. 라이나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18번 다음 중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 심리를 어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안전 심리 이 5대 요소를 잘 통제를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 심리 5대 요소 기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기, 습관, 감정, 습성 요 종류가 있는데 자, 기질할 때 기자 밑줄, 동기할 때 동자 밑줄, 습관 밑줄, 감정 밑줄, 습성 밑줄 돼서 자, 암기법. 자, 기동이는 습관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습관으로 어떠한 감정을 억제하는 습성이 있다. 감정을 억제하는 어떠한 습성이 있다. 자, 기질, 동기, 습관, 감정, 습성 요 종류 이렇게 보시고 특히 동기 간혹 가다가 시험이 나오거든요. 밑줄.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동기다. 요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감동기 이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네요. 적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적응기제 유형에서 동일화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적응기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욕구 불만에 처하게 됩니다. 직면했을 때 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동적으로 취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적응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는 말 그대로 동일시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을요 나와 똑같이 동일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닌데 아버지의 성공한 것을 마치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우쭐대고 댕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자기 동창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그룹 CEO입니다. CEO인데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닌데 그 동창생과 자기를 동일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창생을 자랑하거나 우쭐댄다.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운동 시합에 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거는 합리화입니다. 변명, 합리화는요.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합리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고아들에게 정열을 쏟고 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 즉 결혼을 하셨지만은 아기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아들한테 정열을 쏜다. 즉 보상심리다라는 겁니다. 보상. 그 다음에 3번 아버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게 동일시대네요. 동일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동생이 태어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 이건 태횡입니다. 자기는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동생이 아빠가 동생을 더 이제 나약하니까 동생을 더 잘 봐주는데 그걸 이제 부러워서 손가락을 빤다든지 젖병을 빤다든지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 태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화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20번 하인리의 재발생 원인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죠? 하인리는 제1단계를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 선천적인 결함에 의해서 제2단계가 발생되더라. 개인적인 결함이 발생되더라. 뭐 성격이 급하다든지 신경질적이라든지 흥분 등 이런 흥분으로 해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결함이 발생되는데 이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게 약 한 88%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약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럼 98%죠. 그럼 어떻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2%. 그래서 우리 하인리는요 98% 즉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를 해버리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 즉 3단계. 그래서 이 행동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고요.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팔이 부러진다든지 뭐 사망이라든지 그런 재해가 발생되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 할 때 사자와 유자 밑줄, 불완전한 행동할 때 불자와 행자, 그 다음 불완전한 상태할 때 불자와 상자, 사고할 때 사자, 재해할 때 제자. 이래서 어떻게 암기법 사유계가 뭐다? 불행하여 사유계가 불행하여.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불완전한 상태죠. 불상이 사죄한다. 불상이 뭐한다? 사고가 죄죠. 사죄한다. 이런 단계로 어떻게 되는데 뭐와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계 이 3단계가 어떻게 된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기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몇 단계냐? 이렇게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몇 단계요?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자, 21번 다음의 FT도에서 몇 개의 미니멀 패스셋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니멀 패스셋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성 이론, 즉 상대성을 이용해야 된다. OR 게이트는 AND로, AND 게이트는 OR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T 되어 있습니다. AND 게이트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건 OR로 바꿔주고요. OR로 바꿔줬을 때 어떤 G1이 있고요. 어떻게 되냐? 얘가 G2가 있는데 밑에는 G1 밑에는 AND 게이트인데 상대성을 해서 미니멀 패스셋이기 때문에 그 셋이면 그냥 구하면 돼. 얘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OR로 바꿔주게 되겠죠. OR은 뭐다?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 게이트니까 얘는 AND 게이트로 이렇게 바꿔주겠죠. 어떻게? X1이 있고요. 자, X3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은 상대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자, AND 게이트는 뭐다? AND 게이트는 가로로 가라. 그 다음에 OR 게이트는 뭐다? 세로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멀 패스셋 몇 개냐? T. 자, T가 갑니다. 이제 OR 게이트죠. OR 게이트는 뭐다? 세로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G1, G2 이렇게 세로로 적는 겁니다. 세로로. 자, 이제 G1으로 갈게요. G1으로 가게 되면 X1, X2가 어떻게 됩니까? OR 게이트니까 G1 세로, X1,
x2 이렇게 되겠죠. g2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2로 넘어가겠습니다. g2로 넘어가니까 AND 게이트가 되요. AND는 뭐다? 가로로 가는 겁니다. AND. 그렇기 때문에 x1, x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는 x1, x2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몇 개냐라고 했는데요. 답은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복된 거는 빼줘야 되겠죠. 빼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x1이 있고 x1 있죠.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고 결론적으로 뭐다? x1, x2 이렇게 2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단에서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공단에서 3개라고 하면 3개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출제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2개가 맞는 겁니다. 답지만 3개로 정답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왔던 3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뭔가 우리가 조금 잘못 출제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다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과 같은 문제는 뭐 다음에 출제될 때 출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그냥 3개를 체크합시다 우리. 자, 22번 다음 중 생리적 스트레스를 자 밑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22번과 같은 문제도요 조금 출제의 유행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답은 안구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구 반응은요 눈의 안구를 측정하는 건데 이 안구 측정도 엄연히 따르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 운동을 정기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검사를 우리가 안구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번도 조금 출제 의도와 조금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되죠? 공단에서 답은 4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22번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FTA에서 모든 기본 사상 밑줄. 기본 사상이 뭐죠? 재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재원인이 일어났을 때 톱 사상을 일으키는 자, 기본 사상의 집합, 재원인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컷셋이다라고 보시죠. 컷셋. 답은 컷셋. 한번 나온 김에 컷셋과 패스셋의 개념을 한번 잡고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표 지점으로 가면 어떻게 성공이 되겠죠. 성공. 근데 자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함정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뛰어넘어야죠. 패스해야 되겠죠. 이게 패스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컷셋은요. 함정이 있는 좀 빠져버렸어요. 빠져가 이렇게 가면 실패가 되겠죠. 실패가 되면 얘는 뭐다? 컷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요. 그리고 즉 뭐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 컷셋 컷셋은 시험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사상을 정상사상을입니다. 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기본 사상의 집합이 뭐다? 컷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사상은 정상, 비정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떠한 재해라든지 뭐 어떤 기계의 고장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고장 재해를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은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사상은 재해 원인이죠. 재해 원인들의 집합, 즉 컷셋. 실패를 발생시키는 고장을 발생시키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들의 집합을 우리가 컷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셋은 뭐죠? 성공이잖아, 그죠? 성공. 자, 패스셋은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 즉 정상 사상, 즉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여러 재해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들이 있지만은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집합이 뭐다? 패스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니멀 컷에서 뭡니까? 재해 원인들 중에서 최소한 요거 하나는 있어야 돼. 최소한의 집합. 패스셋도 뭐 어떻게 됩니까?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어떠한 재해 원인 중에서도 요 원인이 있으면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뭐 이런 개념으로 최소한의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청각적 표시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환경으로 밑줄 적합한 것은, 자, 우리 정보를 제가 얘기하는 말 또는 글씨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봐줘야 될 거,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들어서 행동할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라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떠한 내가 있는 곳, 꼭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요. 어떠한 이 장소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는 청각적이 더 효과죠. 불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다가 불이 났습니다 적고 들고 다니는,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뭐다? 청각으로 듣고 행동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더 효과적인 게 바람직한 것은 이런 형식이죠. 전원이 복잡한 경우, 말이 복잡하다, 내용이 복잡한 거는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전원이 이후에 재참조된다라는 겁니다. 전원이라는 건 정보입니다. 정보가 재참조된다, 차후에 또 사용이 되어진다. 그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다시 나중에 끌고 들어와서 또 보여준다. 이건 시각적이 되겠고요. 자, 전원이 공간적인 사건을 다룬다. 이건 시각적입니다. 시각적. 청각적인 뭐죠? 공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사상을 다룹니다. 빨리 움직여야 될 때. 그 다음 4번, 전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뭐다? 청각적 표시장치가 더 낫죠.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25번. 자, 위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밑줄, 아래팔만 편하게 뻗어 작업할 수 있는 범위는, 그래서 답은 정상 작업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거를 상완이라 그럽니다. 상완, 위팔, 요걸 전완, 아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위팔을 수직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범위가 뭐다? 정상 작업력이 되고요. 최대 작업력은 상완과 전완을 다 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의 어떤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완, 전완, 위팔, 아래팔, 요 개념, 수직으로 늘어뜨린다, 요런 단어가 나온 뭐다? 정상 작업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바로 넘어갈게요. 고장의 형태 및 영양 분석 밑줄에서 밑줄 FM 이해가 되겠죠. 어떠한 제품이 있으면요, 그 제품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부품들이 있겠죠. 그 부품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FM 이해다. 그래서 형태, 어떠한 고장 형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FM 이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장 형태 및 영양 분석에서, 자, 치명도 해석 밑줄 포함시킨 분석으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FME를 분석한 후에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발생 확률이라든지 고장의 영향 등을 추가해서 어떤 치명도, 즉 CA 위험도 분석을 추가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 FMECA가 된다라는 겁니다. FMECA, 저 FMEA를 분석하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고장의 발생 확률이라든지 고장의 영향을 추가한다. CA를 치명도 해석을 추가하게 되면 FMECA가 된다. 26번과 같은 문제도 가볍게 문제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그래서 답은 26번에 4번이 되고요. 자, 27번. 조종장치를 통한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자, 밑줄,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기계 통합체계 유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수기자,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동 시스템. 이 종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기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동 시스템 한번 밑줄.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인 힘 나오면 무조건 수동 시스템. 그 다음에 다양성 있는 체계, 다양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수동 시스템. 우리 인간은요 다양성 있게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인과 공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수동 시스템입니다. 장인은 대장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칼을 만든다 할 때 우리 장인들이 때리고 이거 수동이죠.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은요 융통성이 없다 시키면 일 안 해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구조는 뭐다? 기계 시스템 또는 반자동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요거 나오면 기계 시스템. 그 다음에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며 밑줄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동력 즉 엔진은 기계가 제공하지만 그 엔진을 조정하는 건 누구죠?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기자에서 기계화 시스템이다. 즉 기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모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는데 이 자동적으로 가는 기계가요 항상 신뢰성 있게 고장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자 밑줄 감시, 정비, 보전, 어떤 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 정비, 보전 업무가 나오면 뭐다? 자동화 시스템, 즉 자동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수기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류 세 가지 중요하고요. 제가 밑줄 치라 했는데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일반적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온도, 습도, 온습도 및 기류 등의 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자, 불쾌지수라는 지표가 이용된다. 불쾌지수의 계산식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구온도와 습구온도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근구온도, 습구온도 공식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28번과 같은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도 차라리 공식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근구온도와 습구온도를 주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72 곱하기 근구온도 플러스 습구온도 플러스 40.6 이래서 우리나라는요 섭씨온도, 그래서 여기서 답은 28번에 섭씨온도입니다. 섭씨온도가 뭐냐면 몇 도시냐, 섭씨온도. 화씨온도는요 몇 도 F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섭씨온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이 화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섭씨 온도다라는 겁니다.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도 100등분한 거고요.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32도 물의 얼음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얼음의 녹는 점을 32도를 기준으로 180등분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는 섭씨 온도를 사용한다. 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보다 공식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음의 강약을 나타낸다. 음의 강약. 우리는요 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진동을요 우리 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동을 음파를 진동으로 증폭시켜서 우리 귀에 들리는데, 자 음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한 주파수 한 사이클이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몇 헤르츠 초당 몇 번 반복했느냐라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 헤르츠로 나타내고요. 얘는 뭐다?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 또는 뭐 주파수 단위는 뭐다? 헤르츠가 되고 얘는 음의 고저를 나타낸다. 음의 고저, 즉 음의 높낮이, 높은 음, 낮은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높낮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폭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뭐 어떤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진폭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단위가 뭐다? 데시벨입니다. 몇 데시벨이냐. 얘는 뭘 나타낸다? 음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음의 강도, 즉 음의 세기를 나타내죠. 얼마나 음이 세냐 약하냐.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나타내는 게 뭐죠? 데시벨이다. 음의 강약을 나타내는 게 29번의 답은 1번. 그냥 이거 뭐 이 그래프를 몰라도 문제 보면 데시벨과 헤르츠는 뭐죠? 음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잖아요. 또 음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었죠? 폰, 그 다음에 손,
요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30번. FT도에 사용되는 논리 기호 중, 자, AND 게이트. AND 게이트. 이제는 뭐 이런 문제 그냥 그저 주는 문제죠. 30번 같은 문제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보기 1번은 뭐죠? 결함사상이죠. 지워버렸네요. 어떤 우리 FT도를 분석할 때 왼 위에 탑, 결함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2번은 뭐죠? OR 게이트가 되겠네요. 입력사상 중에서 어떻게 한 개라도, 즉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출력이 나타나는 거. 답은 3번. AND 게이트는 뭐죠? 모든 게 다 공존할 때만 이제 출력이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통상기호입니다. 지평기호라고 하죠. 어떠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에서 재해가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되는 어떠한 원인들을 얘기를 한다. 즉 예상되는 원인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아주 그저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